안녕하십니까, 카레베 이광환 기자입니다. 그동안 저희한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고자 저희가 신형 산타페 보이십니까? 130대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리플 많이 남겨주시는 순으로 130분께 한 대씩 드릴 테니까 는 뻥이고요. 자, 바로 오늘이죠. 21일 현대자동차가 4세대 신형 산타페를 공개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샅샅이 한번 구경해 보시죠. 자, 그럼 디자인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신형 산타페도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의 새로운 얼굴이죠. 컴포지트 램프, 이렇게 주간주행등과 헤드램프를 따로 떨어뜨려 놓는 그런 눈을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간주행등을 위로 따로 빼면 사람들이 얼굴을 딱 봤을 때 이 주간주행등을 눈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주간주행등이 헤드램프를 따로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크기를 좀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매섭고 날카로운 눈매를 연출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또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캐스케이딩 그릴도 역시나 똑같이 적용이 됐는데, 이 좌우 주간주행등과 캐스케이딩 그릴을 하나로 합쳐주는 이 크롬 라인, 상당히 두껍고 당당한 크기를 자랑을 하는데요. 주간주행등과 캐스케이딩 그릴을 크롬 라인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줌으로써 좀 더 정리된 느낌을 주고요. 이렇게 크롬 라인이 좌우로 쫙 흐르니까 차가 좀 더 실제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느낄 수 있겠죠. 이 헤드램프를 봐도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꼼꼼하게 마무리한 방식을 볼 수 있는데, 방향지시등은 역시나 벌브 타입을 썼네요. 근데 옆에서도 상당히 말씀드릴 게 많아요. 기존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기존 모델 DM이죠. 산타페 D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 라인이 앞바퀴 뒤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다가 이 리어 팬더에서 생기는 주름한테 슬쩍 넘겨주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면, 이번 신형 산타페 T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라인이 헤드램프에 시작해서 쭉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리어 램프에서 각을 만들어주면서 뒷부분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 캐릭터 라인이 끊임없이 차체 전반을 싸고 도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휠하우스 주변에 접어놓은 이 주름, 여기도 휠 플랫이라고 부른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휠 플랫도 여기에 주름을 한번 잡아서 이 팬더의 볼륨감과 바퀴의 존재감을 동시에 강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 모델에는 사이드 미러가 여기 A필러 구석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신형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플래기 타입이라고 그러죠. 그 깃발 같은 모양. 그래서 이 도어 위쪽으로 자리를 옮겨 달았습니다. 덕분에 이쪽에 그 사이드 미러가 달려 있었다면 플라스틱 커버로 막혀 있을 자리를 이렇게 따로 삼각형 쪽창을 마련해서 운전석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뚫어서 통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개방감을 조금 더 만들어 주겠죠. 아우, 이거 도어 핸들 엄청 큼직하고 고급스럽네요. 와. 문은 역시나 포스트잇 떼는 느낌인데, 네, 별로 없어요. 근데 도어 핸들 하나만큼은 정말 한 2급 위의 차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벨트 라인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밑에 거 캐릭터 라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벨트 라인을 한번 알아봅시다. 벨트 라인도 쭉 가다가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이 부근에서 위로 가파르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 3열에 달려있는 쿼터글래스가 상당히 작았었어요. 하지만 이번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벨트 라인이 올라가는 각도가 상당히 완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3열에 앉은 승객이 밖을 볼 때 훨씬 더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끔 쿼터글래스 면적이 넓어졌죠. 그리고 이 창틀을 싸고 있는 크롬의 두께도 훨씬 더 두꺼워졌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유행이기도 하고요. 뒤쪽에서는 뭐니 해도 이 리어 램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리어 램프 안쪽 디테일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보시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 입체적인 패턴을 구현을 했죠.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엄청 깊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거의 평면이긴 합니다만 그래픽적인 요소를 통해서 안으로 깊이 들어간 듯한 그런 착시 효과를 연출을 했죠. 면발감과 그냥 일반 LED를 섞어서 구현을 했고요. 딱 앉자마자 느껴지는 게 기존의 산타페랑은 차원이 달라요. 정말 1.5세대는 발전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일지 상당히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면을 꺾고 막 선을 나누고 거기에다가 버튼 맞춰서 박아 넣고 막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약간 유치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신형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싹 정리를 해가지고 상당히 우아하게, 지금 보시면 지금 도어에서 시작해서 운전자와 동승자를 아우르는 이 라인들 보이시나요? 이 선들이 승객을 싹 감싸고 있기 때문에 훨씬 뭔가 아늑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현대자동차는 또 멋있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듀얼 레버라운드 콕핏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이거만큼은 이름에 어울리는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 선들을 이렇게 싸고 돌다가 이 플로팅 타입의 모니터를 강조해 주듯이 앞으로 또 튀어나와 있고요. 센터 파시아 중심으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계기반을 봅시다. 계기반도 왼쪽에 RPM, 오른쪽에 뭐 유량이나 수온계 같은 좌우에 바늘을 빼놓고 가운데는 LCD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화려하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뭐 전형적인 현대자동차 운전대의 구성을 똑같이 하고 있군요. 그 가운데 토글 스위치를 박아놓고 위아래로 버튼을 달아놓는 그런 구성 똑같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주변으로 관련 버튼들도 논리적으로 싹 모아놓은 거, 이런 건 참 칭찬해 줄 만해요. 그리고 그 운전대에 들어간 크롬, 그 다음에 송풍구 주변에 이 크롬 라인, 공조장치 조작부 주변의 크롬 라인, 이런 여기저기 들어간 크롬 라인이 빛을 반사해주는 정보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뭔가 되게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을 또 주고요. 뭔가 또 뭐지? 그 통일감? 그쵸. 그러니까 뭐 퀼팅 되게 무늬도 그죠. 많이 해주고. 가끔 보면 어떤 차들은 여기랑 크롬이 막 다 제각각이어가지고 이 뭐야 싶을 때도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이런 건 참 잘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우리 둘 다 우와 이거 뭐지 했던 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면 스피커를 싸고 있는 그릴, 상당히 고급스럽잖아요. 크렐이라고 또 오디오 브랜드까지 박아 놓는데, 이 오돌토돌한 느낌들이 반복적으로 쓰인 곳이 많습니다. 여기 쓰였죠. 또 그리고 이 등받이, 어깨 부분 등받이에 보시면 똑같이 패턴이 박혀 있습니다. 그 남들 다 쓰는 퀼팅 패턴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 뭔가 다른 느낌으로 조금 한 반 박자 더 나간 느낌, 이런 거를 현대가 정말 잘해요. 물론 그들보다 더 먼저 만들지는 못합니다만 바로바로 따라하는데, 그거보다 한 숟가락 더 얻는다는 거, 양념을 조금 더 치는다는 거, 그런 거는 아쉬우면서도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죠. 그리고 패턴이 여기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쓰였냐면, 여기 동승석 앞쪽 수납 공간이 조그맣게 있는데, 이 안쪽도 이 바닥면의 고무 마감도 같은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천장 마감재. 우리 또 공통적으로 같이 감탄한 부분이잖아요. 천장 마감재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보통 아래쪽을 보고 위는 잘 안 보니까 원가 절감을 정말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리점에 가시거든 이렇게 차 급으로 올라가면서 천장재를 한 번씩 눌러보시면 이 재질도 그렇고요. 이 재질 안쪽으로 쿠션을 넣거든요. 쿠션의 두께도 차급별로 다 달라요. 거기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돈을 다 빼먹고 아끼는 거거든요. 근데 산타페는 차급 이상으로 천장 마감재에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물씬 풍겨집니다. 눌러보면 쿠션이 상당히 말랑말랑하고요. 천의 재질도 뭔가 조약돌 같은, 그냥 맨 회색이 아니고 뭐가 하얀색이랑 검정색이 좀 섞여 있는 듯한 상당히 고급스러운 천장 마감재를 썼다는 점. 그리고 실내 조명도 LED를 썼는데 1열, 2열은 LED이긴 합니다만 아쉽게도 3열은 또 벌브를 썼더군요. 여기 보시면 12V 단자, 12V 단자, USB 단자, 옥스 단자, 그 다음에 USB 단자 하나 더, 충전까지 가능한 USB 단자까지 있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까지 지원을 하는 패드도 마련을 했죠. 현대자동차가 이번 신형 산타페를 출시하면서 정말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캄테크라고 부르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캄테크가 원래 있던 말이에요. 현대자동차가 새로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바로 뭐냐면 새롭게 출시되는 기술들이 사용자로 하여금 막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될지 막 당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언제 내가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는,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 보고 바로 캄테크라고 부르는데, 현대자동차는 그 캄테크를 어디에 썼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전자식 차일드락 버튼과 관련이 있는 기술입니다. 바로 안전 하차 보조라고 현대자동차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아이들을 하차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걸 눌러서 잠금 장치를 해제를 하고 아이들이 문을 확 연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뒤에서 다가오는 차가 있으면 그 차를 감지를 하고 잠금을 풀어도 잠금 상태를 잠시 동안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차에서 바로 뛰쳐나가면서도 뒷차에게 상해를 입지 않게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 그 안전 하차 보조 기능을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추가로 장착한 기능은 없어요. 원래 있던 센서, 그 사각지대 경보 장치에 들어가는 센서를 통해서 그냥 차는 어차피 똑같이 감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자식 차일드락 버튼 같은 경우에도 뭐 버튼 하나 바꾸고 프로그램상으로 코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머리를 참 잘 쓴 거죠. 그리고 캄테크 기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후석 승객 알림 기능입니다. 그 운전자들이 보통 뒤에 아이를 앉혀놓고 아이가 있다는 걸 깜빡 한 채로 차에서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천장에 달려있는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차 안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경적도 울려주고 그 헤드램프도 번쩍거리면서 차 안에 승객이 남아있다는 거를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해요. 우리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키를 가지고 시동 끄고 멀리 갔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경고음 울리겠죠? 아, 된다. 근데 보통 현대자동차들 그 주유구 열림 버튼이 이 부분 여기 어디 있겠지만 하나씩 있지 않아요? 여기 뭐 레버로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버튼도 있고 그런데 얘는 찾을 수가 없네? 어디 있지? 혹시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딸깍 하고 열면 열리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네요. 이번에는 2열을 한번 살펴봅시다. 잠깐만. 이걸 누르면 혹시 한 번에 접히나? 전동식인데? 단 원위치는 손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버튼이 있네. 아, 이건 3열에 앉았다가 내릴 때 이걸 누르면 되는구나. 얘는 탈 때 하는 거고. 이왕 타기 전에 등받이는 얼마나 접혀지나 한번 볼까요? 내가 한번 앉아볼게. 등받이 많이 접혀지네요. 이게 가장 첫 번째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쭉 하면 한번 걸리고, 여러 단계로 걸리는데? 거의 무단으로 걸리는데요? 이게 제일 뒤로 눕힌 거예요. 이 정도면 상당히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패턴 여기도 적용이 됐고요. 뒤쪽 스피커 그릴은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 운전석에 달린 도어 패널처럼 똑같이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도 말랑말랑하고 여기는 딱딱하고 또 여기는 말랑말랑하고요. 그리고 선블라인드도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SUV이니만큼 여기 머드가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여기까지 덮어주기 때문에 이런데 만약에 흙이 많이 튈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면서 종아리에 흙이 묻을 염려를 덜을 수 있겠군요. 2열에 앉았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파노라마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의 길이가 거의 제 팔 길이 정도 되네요. 요 정도 되네요. 요 정도. 팔 접고 이 정도. 거의 운전자 이마에서부터 시작해서 2열에 앉았을 때 2열 정수리까지. 와, 엄청나게 개방감이 뛰어나네요. 그리고 공간을 봅시다. 제가 지금 2열 시트는 가장 뒤로 밀었고요. 동승석은 가장 뒤, 운전석은 가장 앞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무릎 공간은 요 정도가 남습니다. 얘를 가장 뒤로 한 거예요. 지금 신형 산타페가 기존 산타페에 비해서 길이는 70mm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폭은 10mm 늘어났고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휠베이스인데요. 휠베이스가 65mm 늘어났어요. 그 65mm 늘어난 휠베이스는 실내 공간을 넓히는데 고스란히 장점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보시면 가장 뒤로 밀었는데도 이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는 뭐 공간에 있어서는 정말
흠잡을 부분이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USB 단자 충전을 위해서 2개나 마련을 했고요. 가운데는 또 220V 구멍까지 마련을 했습니다.